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자 미터업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을 이번 사업의 총괄 책임자 경찰대학 스마트 치안진흥센터장 장광호 경정입니다. 오늘 미터업은 과기정통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소개하고 연구 개발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미터업입니다. 현재 두 번째 순서이고 세 번째 순서는 12월 말이나 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스마트 도시과 이선영 주무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세종시청 스마트 도시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선영 주무관입니다. 예, 이선영 주무관님은 세종시청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계시고요. 세종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반을 만들고 계십니다. 세종시 ICT 지원센터, 공공데이터 포털, 공공급식 수발주 시스템 등을 구축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 이준호 차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H공사의 이준호 차장입니다. 예, 이준호 차장님은 국토연구원과 LH공사에서 국토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서울신영보증재단의 수행사 주식회사 피터그래프의 김훈 대표님이 대기 중이신데 잠시 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은 경찰 데이터에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결합해서 공개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치안에 활용할 데이터 산업을 촉진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치안 데이터를 통해서 신종범죄에 대응하고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전반적인 사업 소개는 1회차 미트업 때 말씀드렸습니다. 찾아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스마트 치안 또는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두 분 1회차 방송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끼리 이제 아는 사항들이라서 괜찮았는데 조회수가 한 130분 정도 좀 아쉬웠습니다. 재미가 없고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진행이 그 당시 처음이어서 더 어색했고요. 오늘은 최대한 부드럽게 편한 분위기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서울시 이선영 주무관님께, 죄송합니다. 세종시 이선영 주무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시나요? 저희 시의 역할은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저희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만들어진 서비스를 우리 시에서 실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스마트 시티로서 이미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소개해 줄 정책이나 사례가 있으십니까? 저희 시는 건설 당시부터 스마트 시티로 건설이 되었고요. 아시겠지만 2018년 1월에 5-1 생활권이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저희 스마트 도시과 장민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불철주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스마트 시티에서는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분야를 특화 서비스로 해서 관련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 영상 보여주실 앞으로 보실 홍보 영상에서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동안 세종N이라는 플랫폼에서 선거 혼잡도나 국립세종수목원 혼잡도를 표출해서 시민들이 많이 몰리지 않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큰 호응을 얻었었고요. 지금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도 구축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써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할지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이따가 보여주실 자료가 많이 기대되고요. 다음은 LH공사의 이준호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LH공사는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겠나요? 네, 잘 아시겠지만 저희 LH공사는 안정적인 토지 공급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향상을 위하여 2009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하여 출범한 우리나라의 대표 공기업입니다. 저희 공사는 택지개발 외에도 도시재생과 산업단지 공급 등 국토정책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공간정보 분석을 하게 된 취지나 연역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공사는 이제 국토정책 집행에 필요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정보화 사업을 2003년부터 수행해 왔습니다. 기존에도 정보화 사업이 있었지만은 2003년부터 본격적인 지리정보 데이터라든가 공사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지원을 해왔고요. 대부분의 업무가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토주택정보화 사업은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LH의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LH는 이 사업을 통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치안 플랫폼에 제공을 하고 또한 치안 데이터와 융합한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인 콤파스를 이용하여
취한 데이터를 융합하고 활용하여 다양한 솔루션과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예, 두 분의 그 모두 소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종시의 이선영 주무관님께서 준비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홍보 영상을 네.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종시는 고민합니다. 가까운 미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열린 도시.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열두를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가치를 더하는 도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스마트 시티. 여기는 세종 스마트 시티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에 따라 출범한 이후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 62개 시설이 이전하여 국가 행정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초기 단계에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성숙 단계에는 스마트 서비스 확산,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완성 단계인 2030년에는 ICT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와 시민 스스로 작동하는 선순환 수익 모델을 통해 여유로운 삶과 경제적 번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지도 기반의 맞춤형 도시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화 공연, 날씨 정보, 교통, 길 찾기, 스마트 소통, 안심귀가 등 세종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 안심 서비스를 통하여 시민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112, 119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범죄 취약계층을 돕습니다. 도시 전역에 설치된 CCTV의 24시간 통합 관제를 통해 사건, 사고 발생 시 도시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의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배 차량 사전 검출을 위한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등을 갖춘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CCTV 선별 관제 솔루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곳 어디서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중교통 분담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 교통장비를 통해 정확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상위기관과 연계하여 상황에 최적화된 신호 제어로 도시 어디든 20분 안에 시민의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자전거 어울링은 GPS 위치 기반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전국 최고의 퍼스널 모빌 인프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화재, 기상이변, 침수, 위급상황 정보 등의 도시재난 요소는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수집되고 관리됩니다. 실시간 분석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아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안개, 미세먼지 등의 환경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그 밖에도 가정 쓰레기를 지하 통로로 배출하는 자동 크린넷, 태양열 충전, 자연 물순환 체계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는 도시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고 상황실에서 도시를 관제하는 세종 스마트시티의 핵심 시설입니다. 지능형 인프라를 이용하여 도시의 시설물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세종 스마트시티의 우수성은 2016년 국내 최초로 업무 연속성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 인증을 획득했고 2018년에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로 선정된 세종시 5-1 생활권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통해 운영되는 미래 데이터 기반의 진흥화 도시의 모습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혁신성장 진흥구역, 미래의 이동을 책임지는 자율주행도로, 스마트 테크랩 등을 통해 미래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자연과 도시의 균형 있는 삶을 책임집니다. 또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환경, 거버넌스, 문화 쇼핑, 일자리의 7대 혁신 서비스를 통해 미래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미래의 도시는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책임져야 합니다. 안전한 삶, 편리한 교통, 자연과 함께 숨쉬는 도시,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새로움의 가치를 더하는 도시, 세종 스마트시티가 시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선영 주무관님 준비해 주신 동영상 잘 봤습니다. 세종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동영상이라고 생각되었는데요. 짧게 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저 홍보 동영상은요, 저희 시에 있는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오시면 실제 있는 시설이라든지 운영하는 프로세스라든지를 다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홍보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현재 시에 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앞으로 5-1생에 구축될 스마트시티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종시가 여러 유형, 예를 들어서 아까 모빌리티 같은 것도 보이던데요. 그런 것들 데이터들을 모으고 또 활용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종시가 그런 면에서 저희 센터에서 어떻게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될 듯합니다. 그러면 주무관님 준비해 주신 자료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시에서 이번 사업에서 맡고 있는 일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센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종시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센터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3단계에 걸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서비스 제공은 물론 플랫폼에 데이터를 개방해서 스마트한 치안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이 데이터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시가 보유한 데이터와 앞으로 계속 수집할 데이터들을 융복합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1단계에서는 금년 사업인데 그 베이스가 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센터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제공을 위해서 통계성 데이터도 생성하고 그 외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융합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할 계획입니다. 목표 시스템은 클라우드에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제공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구축하고 모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웹 포털을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 세종시에서는 2004년도에 걸쳐 만든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금 내부 행정망 안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허브 시스템과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센터를 연계해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수집되도록 체계를 만들 거고요. 거기 센터에 모인 데이터들은 당연히 플랫폼으로 제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구성하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핵심 기능으로는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려면 일단 데이터의 품질 관리와 표준화가 중요한데 그 내용들을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 개방까지 그리고 데이터 생애 주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기능 중에 하나로는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도 데이터에서 작은 인사이트라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연차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단계에서는 클라우드 세팅과 기반 데이터를 수집해서 제공하고 2단계에서는 좀 더 가치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융복합해서 3단계 때 고도화된 데이터들이 제공돼서 기업들이다 아니면 플랫폼에서 서비스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참석자분들이 약 한 80분 정도 되시고요. 질문들과 그 채팅을 올려주셨는데 조금 있다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유효한 질문이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치안 포함된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멋지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애트리의 조은영 책임짐에 우리 편에 응원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그 이준호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LH공사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H는 본사업을 통해 공사가 보유한 다양한 공간 데이터와 경찰청, 치안 데이터를 융합하여 안전한 도시 조성에 필요한 치안 안전 도시 분야 전문 데이터 센터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원천 데이터 연계 및 수집 기능과 융합 모델 생성 자동화 기능, 또 플랫폼 연계 및 제공 기능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LH는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 정보와 융합 정보를 연차별로 발굴하여 치안 플랫폼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집단지성을 통해 분석 모델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우선 1차 년도는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 정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공간 융합 데이터 모델을 생산하는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데이터는 나이 파일을 통해 플랫폼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부망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 시스템에서 중계 서버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네이버 클라우드의 수집 서버에서 중계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워크플로우를 통한 공간 융합 데이터를 생산하게 됩니다. 생성된 공간 융합 데이터는 치안 빅데이터에서 나이 파일로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LH 공간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픈소스 기반으로 워크플로우를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생성하는 드래그 앤 드롭 편집기, 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 처리 컴포넌트, 공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공간 분석 및 통계 분석 컴포넌트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런 워크플로우를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공간 정보를 융합하여 새로운 융복합 데이터를 손쉽게 가공 및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기능 구성입니다. 워크플로우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상단 바에는 워크플로우 기능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좌측에는 워크플로우에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 그룹을 편집 화면에서는 컴포넌트를 배치하여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워크플로우 생성 및 편집하도록 합니다. 우측에는 각 컴포넌트의 속성을 정의하고 편집하는 기능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워크플로우의 일렬의 작업 절차는 스케줄러를 통해 관리하게 되며 워크플로우상 각 모델의 실행 상태를 모니터링 및 이력을 조회하여 데이터 생성 과정의 무결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계획입니다. 1차 년도는 정형 데이터 중심의 데이터 수집 및 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10종의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 있으며 2차 년도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수집 채널을 확대하고 15종의 데이터를 확대해 제공합니다. 3차 년도에는 정형, 비정형 및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성하고 50종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치안 네트워크를 통해 LH는 다양한 치안 관련 융합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LH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센터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인 콤파스 소개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많은 문제들도 있죠. 그런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필요하지 않나요? 빅데이터가 모이고 활용되는 분석 플랫폼이자 공유하며 확장해 나가는 도시 문제 해결 플랫폼 콤파스. 그럼 콤파스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교통, 환경, 안전 등 도시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지자체가 직면한 문제가 도출되면 콤파스 플랫폼은 지자체 제공 데이터와 공공, 민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 정제를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로 개방하죠. 개방된 데이터는 다양한 시민 과학자가 참여하는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며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적의 솔루션은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죠. 게다가 이러한 솔루션은 플랫폼에 축적되어 유사 문제를 가진 타 지자체로 공유, 확산될 수 있죠. 지자체가 더 많이 참가할수록 솔루션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진화된 도시 문제 해결 플랫폼. 이제 콤파스가 스마트 시티의 나침반이 되어드립니다. 예, 세종시와 그리고 LH공사의 각각 책임자님들의 발표와 그리고 각 기관들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두 분은 공공기관이시다 보니까 또 공무원이기도 하시고 공무원과 일하는 경험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공무원 그것도 보수적인 조직인 경찰 조직의 공무원인데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하는 문화가 아직 충분하지 않거나 장애 요소가 많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느끼거나 혹시 희망, 아쉬움을 느낀 사례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콤파스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콤파스 플랫폼은 이제 지자체 도시 문제를 지자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자체에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셔야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지자체에서는 인터뷰를 나가보면은 데이터가 부실하다던가 뭐 네. 그런 문제 등으로 데이터 제공을 꺼려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만지면 만질수록 데이터의 품질은 좋아지게 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픈 데이터를 통한 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가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공공 데이터의 개방 및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좋은 데이터의 제공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세종시에서는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도시라는 인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혹시 극복하고 있는 장애 요소나 아니면 좀 나아가고 있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이선영 주무관님. 네.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과학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지원하는 측면과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업무도 이제 그런 식으로 분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하기에 아직 이제 공무원분들의 저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분들의 인식 속에 이렇게 깊이 자리 잡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직원분들은 일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이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없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부서와 같이 이제 어떤 분석 과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아까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수행할 때 부서와 미팅을 해보면 일단은 꺼려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설득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어떻게 좋게 만들어서 그걸 서비스로 만들어 가느냐가 네. 이제 가장 큰 앞으로의 관건인 것 네.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 시티를 시민분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찾고 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 어떤 네.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지를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과정들이 상당히 쉬운 과정은 아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플랫폼에서. 네, 두 분 고충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경찰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경찰로서는 아주 전례 없는 의사결정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우려나 효과에 대한 이제 불투명함이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일단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면 세종시는 이번 사업으로 어떤 데이터를 공개하실 예정이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일단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 행정정보와 관련된 네.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많은 데이터들 중에는 주민등록 데이터 같은 것들, 네. 그거를 이제 가공해서 네. 이제 뭐 비식별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네. 어떤 통계성 정보라든지 시계열 데이터로 이거를 융합을 해서 제공을 네. 해드릴 계획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치안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네. 그 리스트업을 했었습니다. 네, 네. 금년 계획에서 16개 정도를 리스트업을 했는데 네. 비상벨이라든지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안심이 서비스 같은 데서 네. 생성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정환님께서 그 질문 주신 내용이 방금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좀 닿아 있습니다. 치안 관련 데이터면 혹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지 않나요? 법적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세종시가 제출할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한 주민등록 정보라는 것도 통계측 처리해서 네, 네, 맞습니다. 좀 더 사례 예시 그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시면 어떤 식으로 통계측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치안 분야에 취약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네. 뭐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뭐 청소년 범죄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층 분야를 나눠서 네. 이 구성원들이나 거주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가공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실은 이제 세종시에서 답변 주셨지만 이것은 저희 플랫폼에서 공개되는 모든 데이터에 다 통일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또는 통계화돼서 제공하고 일단은 패턴이라든지 그런 특성을 알 수 있는 형태의 정보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일 수 있는 아이디라든지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정보들을 잘 융합해서 디지털 성범죄, 전화사기, 인터넷 같은 신종범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 플랫폼의 서비스 계획이긴 합니다. 다만 그것이 바로 민간에 공개되는 형태는 적절치 않고 가명 처리를 통해서 API 형태로 답을 준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권한을 가진, 즉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려는 것이 향후 장기적인 진로입니다. 그 사항 속에서 데이터 위변조나 유통 과정에 추적될 수 있는 블록체인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저희 사업의 그 보안의 장치입니다. 이준호 차장님께 발표해 주신 사항에 대한 질문인 듯합니다. 워크플로우는 모든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기능인가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융합 및 추출이 가능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일단은 모든 사용자는 아니고요. 저희 센터에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센터하고 플랫폼 쪽에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이선영 주무관님이 말씀하셨던 기능인 시각화 툴도 세종에서의 센터의 제공 기능으로 나중에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그 점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데이터들을 모아서 갖고만 있으면 네. 우리 데이터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 데이터 내용을 뭐 로데이터 형태로 보여주기보다는 네. 어떤 시각화를 통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네. 데이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좀 시각화를 통해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아하. 예, 좀 좋은 형태로 내실 있는 웨비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답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전상도님께서 방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도 주셨습니다. 워크플로우는 모든 사용자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 용복합 데이터에 한정된 인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지금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LH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세종시에서 오늘의 그 미트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 이선영 주무관님께서는 다른 일정상 먼저 일어서시겠습니다. 끝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치안 플랫폼 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좋은 서비스가 제공돼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가 작은아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서영 주무관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인 세종시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스마트 치안을 위한 데이터 제공의 역할도 해주시고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 나아갈 기능들을 세종시의 스마트 시티에서 적용하는 그런 사업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시스템 개발 수행사인 김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근본 사업의 서울신용보증재단 플랫폼 개발의 주관 사업을 맡고 있는 피타그래프의 김훈이라고 합니다. 예, 김훈 대표님이 재직하고 계시는 주 피타그래프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과 상권 정보를 분석하면서 공공기관, 지자체와 협업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업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센터로 들어왔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개발 책임을 맡은 강만수 선임님이신데 아쉽게 일정상 모시지 못했습니다. 대신 신용보증재단과 협업을 하시는 김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뭐 잘 아시는 대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 경영 안정 돕고요. 서울시에 구별로 한 25개 정도 지점이 있고 770여 명의 임직원분들이 소상공인들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기관입니다. 신용보장재단이 1999년에 설립이 되어서 약 20여년간 본 사업들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쌓아놨고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번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의 센터로 참여해서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서울신용보장재단의 데이터를 연계를 해서 상권정보 부분과 상가업소 데이터들이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 참여하고 계시는 센터분들의 데이터와 융합을 해서 범죄를 감소시킨다던가 지역화폐의 부정사용을 방지한다던가 하는 모델 개발 지원의 역할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자세한 서울신용보증의 계획에 대해서 김훈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이번 참여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의 센터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번에 총 3년간 17종의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 있고요. 올해 년도에는 이제 상가업소 데이터를 비롯해서 약 7종의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 있고요. 또한 데이터 융합이 필요해서 기업들과 공공기관에 별도의 그 협력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축 방안에 대한 내용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이제 기억하실 텐데 재작년이죠. 18년도 11월쯤에 이제 서촌의 족발집의 사장님이 임대료가 급등하는 문제로 이제 망치로 건물주를 쫓아가는 그런 장면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임대료 급등이나 이제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에는 이제 폭력, 자살, 사기, 이제 도난 등의 범죄들이 늘어날 거라고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또한 이제 상품권 부정 사용 등에 관련된 내용들도 경기와 좀 관련이 되어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의 데이터 분석이
어느 정도 경보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방향들의 내용들이 구현되는 내용의 구축을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스템 이제 구성 목표를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시스템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소 개념의 메인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그 상단에 그 응용 서비스들이 얹혀져 있고요. 그 백오피스 쪽에서는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쪽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부분들로 이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데이터 17종 정도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3년에 걸쳐 나눠 제공을 할 계획이고, 이제 개폐업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의 생존율, 평균 영업기간, 이게 평균 영업기간은 소상공인들도 이제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태어나고 죽는 어떤 수명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측정해서 제공을 하고요. 창업 위험도, 창업 과밀도, 그다음에 임대료 통계나 상권 변화 지표,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수, 이렇게 해서 데이터, 원천 데이터성 통계 7종하고 그 지수 형태 데이터 2종 해서 총 9종 금년도에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도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공간 데이터 활용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요. 이렇습니다. 이제 축제 같은 게 열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몰리고 이제 경범죄가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 텐데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제 마포구 한 통신사에서 이제 불이 나서 그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없어서 영업을 멈춘 이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등 예상치 못한 재해가 경기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런저런 생계형 범죄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재난지원금, 긴급자금, 융자 등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건강하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지역 단위나 이제 상권 단위로 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을 줄 만한 기본적인 데이터와 범죄의 위험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지도위에다가 활용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뽑아서 분석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알아볼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는 리서치 서비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사자가 이제 그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면 지역 기반의 통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붙여서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가 결합한 결과들로 리서치 결과가 풍성해지도록 하는 개념의 이런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 모니터링 부분이 아마 기술적으로는 이번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연계 부분은 데이터 저장소라고 불리우는 클라우드 환경에 근본 사업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적재를 하고, 기본적으로 치안 플랫폼 쪽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역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상권 분석 서비스나 지도 서비스, 리서치 서비스와 연결하여 협업을 원하는 민간 기업, 공공기관에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구축에 큰 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계획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올해는 좀 기간이 짧아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부분들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수행을 하고요. 2년차, 3년차 통해서는 제공할 원천 데이터 종수를 좀 더 늘리는 노력, 그리고 치안 플랫폼, 그리고 참여하고 계시는 센터분들과 협력해서 유익하고 혁신 서비스 만들어서 데이터 생태계에 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흥미있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권과 범죄와의 관계는 경찰에게도 큰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자치경찰 제도가 시작이 되면 민생범죄에 대해서 지자체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그 도시의 자원을 운영을 할 겁니다. 김문 대표님, 슬럼화가 되어서 범죄 발생 징후가 보이는 지역 같은 거에 대해서 아까 발표 내용에 일부 좀 소개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 공간이 비어가서 노후, 낙후, 사람이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범죄와 발생 징후가 있다는 지역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정의 반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건이 침체가 되면 어쨌든 지자체별로는 구상권, 저희가 이제 원도심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런 구도심 활성화 정책 같은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고요. 정책 시행의 효과를 높이고 적절한 시점, 정책을 투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찾는 단계에서
의사결정에 데이터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범죄 예방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CCTV를 얼마나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지, 어느 포인트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포인트를 찾는가 하는 업무에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CCTV 설치, 효과적인 설치 포인트, 이게 이제 이런 경찰 분야의 용어에서는 세프티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상권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소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어느 지역의 시장이 활발하고 라는 것들과 또 그 지역의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하는 그 양자 간의 관계에 따라서 소위 투입 대비 효과, 가성비 같은 것을 생각하는 의사결정을 가능할 수 있게 하겠죠. 이준호 차장님, 김훈 대표님 발표 어떠셨습니까? LH의 공간정보와 협업해서 치안 활용 데이터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분석이나 협업이 가능할까요? 저희 공사에서도 이제 상권도 저희 공사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지이용 계획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때 네. 그런 상권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권도 이제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공간 계획 쪽에서 많이 네.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만 하나 건너도 네. 상권이 죽는 경우도 있고 네. 조명을 설치를 했더니 또 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방금 말씀하신 네. 세티드 같이 어떤 물리적 환경을 조금만 개선을 하면은 네. 범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치안 데이터와 상권 데이터를 융합을 네. 해서 어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도시 아니면 또 거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그런 네. 것들을 저희 공사에서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에서 그런 상권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지자체랑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범죄, 안전, 환경, 상권 이런 것 같던 사례를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아까 세종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랑 저희 공사랑은 이제 그 시범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저희 이제 스마트 치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5대 안전 서비스 쪽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요새는 이제 재생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저희 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쪽에서도 이런 치안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도시재생 같은 걸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런 것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훈 대표님, 여기 많은 공공기관들과 협업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는 사례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한다라고 하셨는데,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데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에서 사실 일반인들은 좀 과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사업이 아니었으면 신용보증재단이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미처 몰랐을 겁니다. 실제 다른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서울시 내에서 그런 게 활용되었던 사례 같은 거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또는 이제 금융권에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성과를 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빅데이터 쪽 업계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올빼미 버스 사례들 될 수 있고요.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CCTV 설치 장소 같은 것들에 대한 네.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알 수 있고, 이제 요즘 특히 이제 올해 많이 활용되었던 내용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네. 적재적소에 정책 자금들을 투입할 수 있는 내용들의 의사결정 도구들로 데이터들이 많이 활용된 것들이 데이터 쪽에 서울시에서 많이 성과를 보였던 내용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저희 플랫폼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 데이터 유형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라고? 네, 저희가 이제 서울시정보증재단은 우리마을 가게 이제 상권 분석 서비스라고 하는 한 2013년부터 시작되어 있는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창업의 위험은 줄이고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성공을 할 수 있을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소상공인한테 유익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가공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통찰을 담은 채로 전달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창폐업률 같은 것들인 거죠. 어느 지역에서 창업을 하였을 경우에 3년 이상 계속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최소한 이제 3년이 지나야 어느 정도 투입 금액에 대해서 이제 원가를 이제 회수를 하고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점쯤 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이제 창폐업률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소상공인 점포들도 마치 동물이나 이제 사람처럼 어떤 생명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건강하다, 또는 뭐 이익을 내고 있다, 또는 그 상권 내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다 옳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소상공인들을 보다 안전하게 또는 그 위험에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아서 이번 사업에 이제 같이 파트너링을 하게 된 면들이 있고요. 그 이제 저 마포에서 그 이제 화재가 나서 이제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없었던 이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홍수나 산사태 등 올해 참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정부가 이제 하루라도 빨리 의사결정을 하고 뭔가 보호나 지원에 대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때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상권에 대한 정보는 흥미있는 정보 데이터들이고, 실은 이제 굉장히 상인들한테는,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굉장히 큰 의사결정이잖아요. 여기에 어느 지역에 어떤 업종을 창업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계속 유지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서울신보의 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 결합해서 저희 이제 경찰의 데이터가 어느 지역에 어떤 신고가 많다, 어떠한 피해가 많다, 아니면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CCTV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더 각자들이 갖고 있을 때는 한정적이었던 것이 모여서 의미를 갖고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LH는 아까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방금 이제 상권, 그 다음에 저희의 범죄, 이런 것과 해서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 공사에서는 공간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내부에서는 저희 내부 업무만을 위해서 구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공 처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데이터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우선 건물 정보라든가 토지 소유 정보, 용도별 건물 정보, 또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건축물 연령 정보, 그런 다양한 공간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아까도 이제 개인 정보들이 있고 네. 소유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어떤 비집별이라든가 아니면 격자로 해가지고 좀 그리드에서 처리를 해서 제공을 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참여자분들이 약 92명, 참 100분 넘기가 힘들어요. 저번에 1회차 때도 그랬는데, 다만 저번에 한번 참여를 하고 저희가 두 번째 미트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번 그 1회차 미트업 때는 사업의 성격과 기술의 적용, 그리고 플랫폼 개발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오늘은 서울, 세종, 그리고 LH라는 이제 분명한 업무를 가지고 계신 기관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고 어떠한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다 라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질문들이 지난번 미트업 때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지금 안동욱님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N번방 수사에 대한 과제, R&D나 정부 과제겠죠,를 하고 있는데, 이번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플랫폼으로 모이는 데이터 중에서 일단 관련된 곳이 한 3개 센터가 있습니다. 더치트라는 곳은 민간에서 모은 사기에 대한 신고 데이터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기로 했고요. MG 시큐러스는 치안 뉴스나 대형 커뮤니티 게시물들을 치안과 범죄에 대한 키워드로 크롤링해서 플랫폼에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인 다크웹, 즉 범죄꾼들이 다크웹을 많이 쓰는데요. 다크웹에서의 범죄에 대한 키워드를 크롤링해서 저희 플랫폼에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플랫폼에 제공되는 것들은 비식별화되거나 통계,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것들은 그냥 공개해서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N번방 같은 디지털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포털, 사이트, 아니면 그것의 유형 같은 것들을 알려주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이 활용한 범죄에 이용한 아이디, 계좌번호, 전화번호, URL, IP 같은 정보는 실제 그런 범죄꾼들의 행동을 미리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한 정보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법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우려 때문에 플랫폼을 통해서 그 정보가 그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플랫폼은 치안에 대한 플랫폼인데 바로 그 점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아키텍처의 변경을 통해서 대안을 찾고 있는데, 현재 잠정적인 대안은 제가 일하고 있는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치안진흥센터는 현직 경찰관들과 같이 구성한 수사지원 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민감정보를 처리해서 융합해서 저장을 하고 이것을 플랫폼의 기능과 결합해서 포털이나 금융통신 등의 API나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제공을 하면 어떨까, 그런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협업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안동욱 대표님께서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누리님의 질문이신데요. 상권 위험도, 변화지표 등을 어느 정도의 주기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가 라는 겁니다. 김은 대표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예, 제가 정진만 씨가 밑에 답변하셨는데 좀 부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분기 단위로 제공을 할 생각으로 있고요. 데이터가 가급적이면은 빠른 단위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게 판단하시는 데는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제공 주기는 촘촘하게 가져가고 최신 제공 기간은 가급적이면 전주, 전달 이렇게 빨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일단 원천 데이터 공급하고 직결적인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최선을 다해서 갱신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데이터의 생명력은 얼마나 최근인가, 그다음에 오류가 적은가인 것이죠. 근데 아직은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공개하고 활용해가면서 그 주기가 빨라지고 정확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약간 좀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조금 약간 여러 가지가 묶여 있는 것 같은데요. 김창수님의 질문이십니다. 종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업무를 잘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성능 장비 설치가 저하돼서 분석이 늦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 아니면 사례를 줄일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어떠십니까? 서울신보나 LH에서는 CCTV나 관제 인프라의 사양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경찰도 지금 일원화해서 CCTV나 그런 관제 기술에 대한 IoT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한테도 CCTV의 위치, 설치 연도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데 형사들이 이렇게 범죄 CCTV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화소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국가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나 각 지자체들, 아까 떠나신 세종 같은 곳에서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모아가고 아마도 그런 정보들이 이번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소재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정보는 스마트 치안 관련 데이터 분석 직무를 경찰청에서 일하고 지금 어떤 커리를 타고 준비를 해야 할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직 경찰관이고 스마트 치안이라는 데이터 분석 부서에서 일종의 기획자죠. 실제 분석을 하시는 경찰관들도 따로 계십니다. 다양하십니다. 저희 부서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ICT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컴퓨터공학 전공하시고 경찰청에 각종 전산 분야의 특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꼭 그런 분들이 주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 분석 직무를 경찰청이 현재 따로 뽑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뽑아야 할 가능성은, 필요성은 점점 높아질 것 같은데 따로 뽑고 있지는 않고요. 실은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그걸 도메인 날리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죄학이나 사회 심리학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즉 문제풀이의 공식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문제풀이의 공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답을 내기 위해서 분석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 두 가지 분야, 프로그램을 잘 하시는 ICT 연구자들께 경찰 분야의 직무를 학습시켜서 하시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찰관들이 프로그램을 배워서 하게 하는 것, 양자가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의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도 꽤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청 구성원이 되셔서 같이 시작해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우 씨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4분 정도 남았고요. 참여자분들은 현재 93분, 여전히 100분 넘기는 어렵고요. 질문과 채팅은 3분 정도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천천히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LH 그리고 그 서울신용보증재단 주 피타그래프가 이번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과 계획 그리고 전망, 목표를 갖고 계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김훈 대표님께서 말씀드립니다.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소상공인이라는 테마하고 치안범죄라고 하는 테마를 연결시켜서 이번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별개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소상공인들에게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전달해주는 영역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거나 이제 창업을 진흥하는 쪽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그걸 좀 더 벗어나서 안전하고 행복한 기분에서 상권을 방문을 하거나 영업을 하실 수 있는 영역까지 데이터들이 효과가 있다는 내용들을 실증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H 이준호 차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공사는 이 치안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그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치안 데이터를 저희 공간 데이터와 융합을 해가지고 보다 국민이 안전한 도시, 그리고 밤에도 늦게라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도시를 물리적 환경을 개선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LH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준호 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차 미터업 2회차를 맞았습니다. 사실 뭐 전문 진행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들이 좀 진행이 약간 어색하고 끊겨 있을 수 있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공공문화 조직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개방하고 그걸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진정성을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준호 차장님과 서울신문 김훈 대표님께서 각종 데이터를 공개해서 그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누구나 다 인정할 정도로 치안이 안정된 나라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안정된 치안은 우리 국민들이 내고 있는 사회적 비용 덕택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것이 그 국민들이 다 지불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안정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N번방이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봤듯이 사람들의 사이버 활동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화사기, 인터넷사기, 디지털 성범죄 같은 신종범죄는 유형을 오가면서 혼용되고 변종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은 그걸 통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큰 한 틀이고, 지금 오늘 센터에서의 소개를 해주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세종시 LH는 공간적인 환경 정보와 치안 데이터로 융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 안정된 사회,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런 공공기관의 역할은 향후 자치경찰의 실현, 그리고 즉 지자체가 치안 문제와 안전, 시정을 한꺼번에
의사결정해야 되는 단계에서는 매우 강력한 의사결정의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참여해 주시는 많은 센터들의 노력과 그리고 지원해 주시는 시민, 전문가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회차 미트업을 마치겠습니다. 3회차는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